포체티노는 토트넘과 함께 많은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새로운 선수를 데려오지 않고 기존 선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2018년도 시즌을 출발한 포체티노는 창단 후 처음으로 토트넘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려놓았습니다. A매치 기간 갑작스레 경질된 터라 포체티노는 선수단에게 인사를 건네지 못하고 작전판에 작별 인사를 적은 뒤 팀을 떠나게 됐는데요. 당시 그는 작전판에 모두에게 고맙다. 작별 인사를 하진 않을 거야. 내 마음속 너희들은 영원히 남을 거야 라며 사랑과 정이 듬뿍 담긴 눈물의 작별 편지를 작성했었습니다. 포체티노는 선수들에게 제대로 된 인사도 전하지 못한 채 팀을 떠나게 됐지만 여전히 토트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일 회견에서 그는 작별 인사를 건넬 기회가 없었다며 당시 토트넘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다시 만나게 돼 매우 즐거운 순간이 될 것 같다며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토트넘은 포체티노를 내보낸 뒤 특정 감독을 2년 넘게 유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와 첼시라는 팀으로 런던 더비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기를 앞둔 사전 기자회견에서 먼저 토트넘의 리그 우승 가능성에 대해 충분하다고 믿는다며 기자회견서 처음으로 진지한 얼굴로 칼답했다. 이어 좋은 선수들이 많고 팀 또한 단단하다며 전 직장에 응원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어 한 기자가 토트넘으로 돌아가는 것이 전 애인을 만나는 기분 같냐고 묻자 장내가 웃음으로 뒤덮였는데요. 포체티노 또한 같이 미소를 지으며 재치 있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금의 아내와 32년간 살아서 아내 전에 여자친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며 그래서 전 애인을 만나는 기분이 뭔지를 몰라 답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옛 제자 손흥민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을 막을 대비책을 묻자 내가 센터백으로 뛰진 않겠다고 답해 웃음을 안겼습니다. 이어 우리 센터백들이 손흥민을 잘 막아야 한다. 손흥민은 환상적이고 EPL 최고의 선수 중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그가 우리를 상대로 최고의 밤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경계했습니다. 손흥민을 잘 아는 포체티노 감독이 어떤 대비책을 들고 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물론 쾌조의 골 감각을 자랑하는 손흥민을 막기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첼시는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고 내용은 나름 괜찮으나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어 손흥민 생각이 더욱 났을 것 같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는 기자회견에서 해리 케인이 빠졌을 때 마우리시오 포체티노가 손흥민을 중앙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보고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기용하려는 자신의 욕구가 정당하다고 확신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손흥민은 2015년 아시안컵에서 나를 상대로 골을 넣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고 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그때 나는 그가 괜찮은 골잡이라는 것을 충분히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그를 지켜봤다. 그는 항상 골문을 위협하는 선수이자 훌륭한 피니셔였다고 했습니다. 토트넘 감독이 된 후 다른 옵션보다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활용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포스테코글루는 나는 전에도 케인을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30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오자고 생각했다. 하지만 첫 해에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소니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내가 알게 된 것은 그가 훌륭한 피니셔이고 똑똑한 축구 선수이며 훌륭한 움직임과 압박에 대한 진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런 스타일의 스트라이커를 좋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도 홈에서 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리그 우승 경쟁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고 첼시도 최근 비판과 비난이 높아 반드시 승점을 얻어야 할 텐데요. 과연 어떤 결과를 낼지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첼시전에 강한 모습을 보이진 못했는데요. EPL 무대에서 통산 14번 만나 2골을 넣었습니다. 2016년 5월 첼시를 상대로 첫 골을 넣었고 2018년 11월 두 번째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후로는 5년째 첼시전 무득점인데요. 마침 첼시의 사령탑은 토트넘 시절 손흥민을 영입한 은사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입니다. 누구보다 손흥민을 잘 알아 집중 견제가 예상되고 있어 더욱 팬들의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수도 런던을 연고로 하는 빅클럽이 격돌합니다. 지역 라이벌리는 물론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존재로 기대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는 토트넘. 반면 첼시는 날개 없이 추락하는 중입니다. 토드 보엘리 구단주 시대 이후 천문학적인 투자가 진행됐지만 오히려 이전만도 못한 모습인데요. 토트넘을 떠나 파리 생제르맹 시절 아쉬움을 남겼던 포체티노 감독 역시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흥미진진한 맞대결. 경기에 앞서 영국 공영방송 BBC 소속이자
피파 카타르 월드컵 당시 뛰어난 적중률로 유명세를 얻은 서튼이 리그 11라운드 경기 결과를 예측했습니다. 서튼은 토트넘이 첼시를 2대0으로 격파할 거라 내다봤는데요. 서튼은 경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는 건 상당히 쉽다. 토트넘은 무패 행진을 달리며 선두 자리를 꿰찼지만 첼시는 매우 불안하다.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에 돌아오는 상황에서 의구심이 든다. 나는 여전히 토트넘을 지지할 것이다. 첼시보다 더 나은 팀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튼은 물론 여러모로 첼시가 토트넘을 상대로 어려움을 겪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팬들은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한다. 부진한 상황 속에 감정을 유지하는 건 어렵고 또한 정상이다. 팬들은 이기지 못해 좌절하겠지만 내가 전하고픈 메시지는 우리를 믿고 신뢰해달라는 것이다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나 서드 지역에서의 결정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 진지하고 집중하며 골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답함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아마 토트넘전을 앞두고 무서운 결정력을 보이고 있는 손흥민 생각이 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은 이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단을 구성할 때 큰 지출보다 팀의 화합을 중시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는데요.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첼시처럼 선수 영입에 10억 파운드 한화 약 1조 6,142억 원을 쓰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에 대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나는 항상 이적이 단지 돈을 쓰는 게 전부라고 느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몇 번이고 증명됐다고 답했다. 이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고의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끊임없이 돈을 쓰는 건 정답이 아니라는 점이 여러 차례 입증됐다. 고 덧붙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답은 24명의 선수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헌신하도록 팀과 선수단의 올바른 케미스트리를 이루는 것이다. 나는 세계 최고의 선수 24명을 산다고 해서 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내가 제일 원하지 않는 골칫거리다라며 마무리했습니다. 토트넘과 첼시는 이번 시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라임 스털링, 미하일로 무드리크, 엔조 페르난데스 등 선수를 대거 영입했던 첼시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도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모이세스 카이세도, 로메오 라비아 등이 첼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첼시는 토드 볼리가 구단을 인수한 후 2년 동안 10억 파운드가 넘는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에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의 기자회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첼시와의 홈 경기를 나흘 앞두고 토트넘 호스퍼 트레이닝 센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부상 선수 소식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우도지와 벤 데이비스의 상태에 대해 물었습니다. 우도지의 경우 호전되고 있으나 첼시전에서 선발 출전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지난 경기에서 약간의 부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팀 훈련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뛸 가능성이 낮지만 며칠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켜볼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사르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르는 지난 금요일 팰리스전 손흥민의 결승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논스톱으로 존슨을 향해 다이렉트 전환 패스를 하며 좋은 패스를 배급했습니다. 존슨도 지체 없이 메디슨에게 헤딩 패스했고 메디슨이 다시 존슨에게 내주고 존슨의 컵백을 손흥민이 한 번에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그 골의 기점 역할을 한 사르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파페사르가 앞으로 6번, 8번, 10번 등번호를 달고 뛰는 것을 보느냐는 질문에 좋은 점은 그가 세 가지 모두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막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파페의 나이를 고려할 때 그가 미드필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도전을 수용하는 것은 그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다재다능함입니다. 그에게는 다양한 영역에서 달리며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그가 그곳에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때때로 6번 미드필더 역할을 하고 때로는 8번 역할이고 때로는 10번 역할이고 때로는 풀백이고 그는 모든 것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에너지와 매우 강한 직업 윤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가 더 경험이 많아질수록 그가 경기의 영역들을 다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그의 의사결정은 약간 성급하기도 하지만 그의 경력에서 그가 제공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엄청난 것입니다. 라며 파페사르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